회장님, 지금 시장은 26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주라는 축배에 취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웃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축배잔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원자로 한 개당 무려 1조 1,400억 원짜리 로열티 독소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인지 그 냉혹한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보고 끝까지 들으시면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거대한 승리 뒤에 결정적인 리스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수석 전략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열광시키고 있는 이 압도적인 긍정론부터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촉발한 이 전력 대란이 팀 코리아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순풍이 되고 있다는, 지금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낙관론의 근거가 과연 얼마나 단단한지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숫자 877%. 이게 바로 오늘 보고의 심장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상승률이 아닙니다. 미국 동부의 핵심 전력망, PGM의 전력 용량 가격이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정부가 정해놓은 법적인 상한선마저 뚫어버린 수치입니다. 이건 시장에 고장 났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갈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백지수표를 던지면서까지 가격을 부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전력 시장이 역사상 유례없는 패닉 바잉, 즉 공황 구매 상태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회장님. 이 자료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10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원자력 A1 케이스를 보시면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아무런 페널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전력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가스 발전 A2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가스 발전은 정비나 또 연료 수급 문제 때문에 항상 100% 가동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한 1000메가와트를 맞추려면 애초에 1100, 1200메가와트급으로 더 크게 지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버사이징 리스크, 즉 불필요한 설비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 이것마저 실패해서 전력이 부족해지면 그 부족분은 현물 시장에서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비싼 가격에 사와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결국 AI가 요구하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가동을 장기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은 사실상 원자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나 미국의 경쟁사들이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 걸릴 걸 20년씩 질질 끌고 예산이 두세 배씩 불어나는 그런 프로젝트 실패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단 한 번의 지원도 없이 약속한 시간과 예산 안에 완벽하게 끝내버린 대한민국의 트랙 레코드. 이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글로벌 리더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는 이 압도적인 경쟁력에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찍은 사건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왜 단순한 수주가 아니냐면요. 총괄 계약자인 한수원을 필두로 해서 원전의 두뇌를 설계하는 한국전력기술, 또 심장에 해당하는 원자료와 터빈을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뼈대를 세우는 대우건설까지. 대한민국 원전 어벤져스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26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과실을 생태계 전체가 함께 나누어 갖는 엄청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확히 여기까지가 시장이 보고 있는 장밋빛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26조 원짜리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족쇄를 찾는지 그 뼈아픈 대가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코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아주 오랜 지적 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조건이 국내 비평가들 사이에서 굴욕적인 노예계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8억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1,400억 원입니다. 회장님,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돈이 바로 우리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웨스팅하우스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로열티 세금입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우리 수익성에 영구적으로 박히는
두 개의 거대한 대못입니다. 이 표의 첫 번째 항목 6억 5천만 달러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핵심 부품은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의 것을 사다 써야 한다는 강제 구매 조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영업사원 노릇을 해주는 셈이죠. 두 번째 항목인 1억 7,500만 달러는 더 뼈아픕니다. 이건 순수한 기술 사용료로 우리가 번 이익에서 그대로 떼어줘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수출하는 원전 한 기마다 계약금의 10%가 넘는 정말 피 같은 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구도적인 출혈 장치가 완성된 겁니다. 돈 문제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전략적인 족쇄입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반세기, 무려 50년 동안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모든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 이건 사실상 한국 SMR의 생사 여탈권을 웨스팅하우스 손에 그냥 넘겨준 겁니다. 그들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단 한 기도 팔 수 없게 되는 명백한 문지기이자 미래 성장에 목줄을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두 개의 서사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6조 원의 압도적인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원자료 한 쌍당 1.14조 원의 로열티와 함께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암울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게으른 시장은 절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리스크들을 보고 이건 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주석과 계약 조건들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니 이 불리한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두 개의 기가 막힌 전략적 카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장의 카드는 당장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총알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AI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전력을 집어삼키려고 아우성인데 원전이라는 이 진수성찬은 차려지려면 10년 뒤에나 나옵니다. 바로 이 극심한 배고픔과 식사 시간 사이의 공백, 이것이 바로 파워갭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창입니다. 이 전력 공백을 10년씩이나 기다릴 수 없는 AI 기업들이 찾는 유일한 응급 처방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G나 지멘스 같은 소수의 공룡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라 지금 주문해도 2028년까지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틈새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남들보다 1년이라도 빨리 지어주겠다는 이 빠른 납기를 무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데이터 센터로부터 가스터빈 12기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원전이라는 본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막대한 현금을 벌어다줄 아주 결정적인 가스터빈 브릿지 전략인 셈입니다. 회장님,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오늘 보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비장의 카드는요. 체코 사업의 60% 현지화 요건이라는 수익성을 갉아먹는 이 리스크를 오히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해자로 바꿔버리는 전략입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감탄이 나오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체코 정부는 사업의 60%를 현지 기업에 주라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겁니다. 보통 같으면 현지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수익이 깎여 나가겠죠. 하지만 두산은 2009년에 미리 던져두었던 돌을 활용합니다. 바로 100년 역사의 체코 기업 스코다 파워를 인수한 사실 말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체코 기업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입찰에 참여시켜서 가장 마진이 높은 터빈과 발전기 계약을 따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지화 규정은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수익은 그룹 내부에 모두 남기는, 경쟁자들은 상상도 못할 현지화 해자를 구축해서 원천적으로 진입을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조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간신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원전의 장기 성장 스토리 전체를 송두리째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미래 원자력 시장의 진정한 게임은 수십조 원짜리 대형 원전이 아닙니다. 도시마다, 공장마다, 데이터 센터마다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2040년이면 무려 4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바로 이 SMR 시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숨어 있던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SMR이라는 게 결국 기존 대형 원전의 기술을 소형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근간에는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전략적 핵무기, 즉 베토권으로 작동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SMR은 기술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판정해서 400조 원 시장의 문을 그냥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 교활하게 모든 소형 원자로를 팔 때마다 대형 원전과 똑같은 1조 1,400억 원의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댔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의 SMR은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가격 경쟁력을 잃고 고사해버립니다. 수백조 원짜리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대형 원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그 똑같은 로열티 세금에 의해서 질식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되어서 이 산업의 가치 평가는 영원히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과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영리한 전략적 입장료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혁신의 발목을 잡을 치명적인 세금이었을까요? 시장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합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이 분석은 철저히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상세한 근거 자료는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악져드리는 수석 전략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